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도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즐거운 과학 이야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매주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평소보다 더 반가운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기대를 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혹시 네, 먹는 건가요? 먹는 거 아닙니다. 창현 씨는요? 제가 반가워할 만한 주제라면 뭔가 연구나 공부 같은 학구적인 주제가 아닐까. 처음부터 이미지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것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거 저 싫어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돈, 화폐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화폐 속에는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뭐니 해도 뭐니. 오. 뭐니가 뭔지 연구하고 뭐니가 뭔지 알려주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장인석 학예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희 출연자분 중에 노래로 자기소개 해주신 분은 처음이에요. 네, 그리고 옆에 한 분 더 계신데요. 역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는 화폐 돈을 연구를 했는데 앞으로는 돈이 되는 연구를 할 연구원 최원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연구를 하겠다. 포부를 밝혀주셨습니다. 자, 두 분께서 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인 두 기관에서 나와 주셨거든요.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가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일단 화폐 제조와 발행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폐의 제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 은행권과 주화를 만드는 일을 화폐 제조라고 하고요. 매년 한국은행에서 한국조폐공사에 얼마만큼 돈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게 되면, 요청을 하게 되면 한국조폐공사에서는 그 화폐를 제조를 하고 서울의 한국은행 본부와 지역본부 한국은행의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시중은행을 통해서 일반으로 풀리게 됩니다. 예. 그 일반으로 나가게 된 순간부터를 화폐의 발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시중에 너무 많은 돈들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한국은행에서는 항상 통화량을 주시를 하고 있고 그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와 관련해서 기획을 하고 유통량을 조절하는 곳이 한국은행이고 직접 화폐를 만드는 것이 한국조폐공사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원균 팀장님께서 일하고 계신 곳은 한국조폐공사 위조방지 기반 기술팀이에요. 말 그대로 화폐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팀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목 그 팀명대로 이제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요. 주로 하는 일들은 방금 말씀하신 화폐는 저희한테는 제품이거든요. 그 제품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되죠. 설계를 할 때는 그 제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작동하는 기능적인 여부를 이제 고려해서 설계를 하게 되고요. 이 화폐라는 게 위조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핵심 소재, 특수 잉크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이긴 한데 이제 위조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위험한 수준의 위조인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조금 낮은 수준의 위조인지를 판단도 해야 되고요. 위조를 어떻게 하는 걸 저희가 학습을 해야 다음에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저희가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에 진위감정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조폐공사에서는 돈이 아니라 제품이네요. 그렇죠. 예.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매일 돈을 보면서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이제 우리가 귀한 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매일 보다 보면 무뎌지기 마련인데 매일 돈을 보시는 두 분은 혹시 돈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저희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 가면 돈이 정말 많습니다. 가치로만 따져도 수십억 이상이 되는 돈들인데요. 네. 하지만 저는 그게 그냥 전시품일 뿐이고요. 그냥 바라보면서 그걸 연구하고 여기서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을까,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알려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소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오늘 거짓말 탐지기를 하나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네. 예. 거기 있는 돈들은 돈이 아니라서 네. 그렇지만 저도 사실은 돈은 좋아하는데요. 근데 너무 거기다가 또 사리사욕까지 담게 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돈 보기를 돌같이 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돈 이야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화폐가 종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화폐 모든 종류는 총 44종입니다. 그렇게나 많나요? 네. 우리 지금 알고 있는 5만 원, 10,000원, 5,000원, 1,000원, 500원, 100원, 50원, 10원 총 8가지만 생각이 날 텐데 네. 뭐가 이렇게 많을까요? 혹시 5원짜리랑 1원짜리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5원짜리랑 1원짜리도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돈들이고요. 저희 한국은행에서는 매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들을 홍보할 목적으로 매년 한국의 주화라는 기념품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500원부터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1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5원이랑 1원짜리는 이 한국의 주화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만 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그 660원들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화폐들 이외에 1950년 6월 12일에 한국은행이 창립한 이후에 화폐를 총 은행권 50종, 주화 18종, 총 68종을 발행을 하였는데요. 1953년도에 원에서 환으로 화폐 개혁이 있었고, 그리고 1962년도에 환에서 원으로 화폐 개혁이 있으면서 총 24종은 사용을 할 수 없게 됐고요. 그리고 1962년 한글 원으로 쓰여진 화폐들이 발행된 이후의 화폐들은 전부 지금까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는 500원짜리 화폐가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이런 돈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500원은 동전인데. 네. 그러게요. 500원은 동전인데 네. 동전인데요. 이 돈은 1973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20년 동안 발행을 하였고요. 오, 네. 93년이면 저도 썼겠는데요? 저도요. 네. 근데 아마 사용하시진 않으셨을 거고요. 1982년도에 500원짜리 주화를 발행을 합니다. 예, 이 500원짜리 주화가 발행되면서 은행권들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게 됐고요. 지금 이 화폐들도 슈퍼마켓이나 은행이나 그런 데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유통이 정지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법화입니다. 하지만 이거 들고서 마트에 가서 내밀게 되면 이상하게 볼 것 저 사람 같은데요. 뭐지? 네. 그렇게 하겠죠. 네. 네. 이 돈들은 한국은행으로 가지고 오시게 되면 액면 그대로 교환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500원짜리 지폐들은 500원짜리 주화로 바꿔주게 되는데 굳이 바꾸지 마시고요. 이런 옛날 돈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갑오로 좀 오랫동안 좀 보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같아도 저거 있으면 굳이 안 바꿀 것 같은데요. 네, 뭔가 맞아요. 상징적이잖아요, 그쵸, 그쵸. 굉장히. 이렇게 현재 통용되지는 않지만 법정 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진 돈들이 아직 있다라는 거를 오늘 네. 처음 알게 되었네요. 집에서도 한번 이런 게 없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왠지 지갑엔 없을 것 같은데 상윤 씨는 집에 가면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네, 여쭤보면 아마 부모님께서 그동안 갑오로 숨겨왔던 네, 500원 지폐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지폐가 모두 한국조폐공사에서 직접 제작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화폐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제 자체적으로 소화하느냐, 자국 내에서 또는 저희 같은 기관 내에서 소화하느냐 어떤 기술 자립도의 문제일 텐데 전 세계 나라에서 여기 들어가는 핵심 원자재인 면벌프와 특수 잉크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인쇄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나라는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한 몇 개국 정도나 될까요? 이게 그 산업 특성상 각 나라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정확하게 정보 공개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숫자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0개국 미만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손가락에 꼽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나 우리나라는 잘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과학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화폐 제조 기술 또한 우리나라가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도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화폐를 못 만드는 나라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돈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수입을 해서 쓰는 건가요? 그럼요. 그래야지 그 나라 경제를 이제 유통을 시킬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70년 이후로 이제 수출을 한 47개국 정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은행권 지폐는 페루에 수출한 적이 있고요. 네. 태국에는 주화를 만들어내는 그 앞단에 있는 저희는 소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부분을 수출을 한 적이 있고 인도네시아는 현재도 은행권 용지는 저희가 대부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용지를. 예. 가져가서 인도네시아에서 인쇄를 하는 거죠. 인도네시아 가서 우리가 여행을 가서 그 나라 돈을 쓰게 되면 이 용지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네. 장인석 학예사님, 네. 세계 각국의 많은 돈들을 보시잖아요. 네네. 그렇게 볼 때마다 우리나라 화폐 참 잘 만들었다 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실까요? 최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화폐는 재료의 생산부터 제조까지 전부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 진행을 하고 만들어냅니다. 외국의 화폐들을 보게 되면 가끔 인쇄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찍힌 압인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에러 화폐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우리 한국의 화폐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생산 과정을 전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에러 화폐율이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화폐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들은 은행권 같은 경우에 2006년, 2007년 그리고 그 무렵에 다 만들었던 화폐들인데 한 화폐의 디자인을 15년 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조 지폐가 발생이 안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위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바꾸겠죠, 디자인이 어렵게. 바뀌고 위조 방지 기술이 더 들어가고 그럴 텐데 그만큼 우리의 화폐가 기술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만들길래 이렇게 잘 만들었다 소리가 나오는 건가요? 화폐 제조 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옆에 계신 팀장님이 전문가시고요. 저는 그 화폐의 도안이나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긴 한데 일단 주화 같은 경우 일괄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30분 내에 주화 하나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오, 생각보다 뭐 네, 시간이 굉장히 별로 안 걸리네요. 일사천리로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은행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더 정교한데 그건 이따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흔히들 지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폐 소재가 당연히 종이겠죠? 종이겠죠. 네, 한자 풀이로 하게 되면 종이 종이지. 화폐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종이 화폐가 아니라 그 사용하는 나무 펄프가 아니라 면섬유 펄프, 목화 펄프를 가지고 화폐의 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재료를. 그 돈은 여러 사람이 거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내구성도 더 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반인들이 흔히 구할 수 없는 소재를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무 펄프가 아닌 면섬유 펄프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인쇄를 하고 나서 또 특수 코팅을 해서 한번 접었다 폈다 그 내구성이 한 10,000회 이상 가능할 정도로 저희 화폐가 굉장히 튼튼하고 내구성 있게 잘 만들어진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좋은 거 다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세탁기에다가 저기 잘못 맞아요. 넣어가지고 빨래 해본 적 있으시죠, 다들? 네, 있어요. 그래도 멀쩡해요. 맞아요, 멀쩡했어요. 말려서 쓰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그만큼 우리 화폐가 뛰어납니다. 네. 우리나라 지폐 재료가 종이가 아니라 면섬유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면 지폐가 아니라 면패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면패? 장현 씨, 네. 면패 좀 이상한데요. 면패 좀 빌려주세요. 면패 좀 이상합니다. 좀 이상하긴 하네요. 지폐로 뭔가 쓰는 걸로. 확 와닿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식 명칭은 은행권이고요. 네. 네, 동전도 정식 명칭은 아니고 동전도 정식 명칭은 주화입니다. 아, 네, 주화. 동이 아니라 다른 네.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정식 네. 명칭은 은행권과 주화라고 불러주시는 게 정식 명칭이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종이가 아닌 면섬유를 가지고 지폐를 만드는 과정도 저희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폐 만드는 과정이 이게 사실 조금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위조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이게 사실 고급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이런 질문에 항상 굉장히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네. 그러나 또 궁금증을 해소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틈새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세탁기에 넣어도 이게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그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탁기에 좀 이제 덜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해외 돈을 세탁기에 넣어보신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나라별로 약간 편차가 있을 거고요. 우리는 이제 국민의 습관을 좀 고려해서
세탁물에 조금 강하도록 사실 좀 만드는 것도 기술적으로 사실 좀 힘들었던 거라서 말씀을 하셔서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우선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저희 도는 목화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면섬이에요. 면을 채취를 해서 큰 용지를 만들어냅니다. 저희가 화폐는 굉장히 얇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은 두께가 이게 100마이크로미터 근처예요. 근데 그 두께는 머리카락 하나 정도의 두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여기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저희 5만 원권에 움직임이 보이는 이 부분 노출 은선이라고 부르는 필름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저희가 종이를 만들 때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 삽입을 하게 되는 과정도 사실 굉장히 고급 기술이고요. 그렇게 만든 종이 위에다가 인쇄 방식도 이제 여러 단계가 들어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여기 바탕이 되는 노란색의 색감이 느껴지는 평판 인쇄라는 방식으로 인쇄를 하게 되고요. 모든 인쇄에는 기능성, 공개되었던, 공개되지 않았던 하는 기능성들이 항상 그 공정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평판 인쇄를 해서 바탕의 색상을 잡아주고요. 그 위에 저희 5만 원권에 들어있는 초상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쇄하게 되는데 이게 사람 손으로 만져지는 저희 볼록 인쇄라고 한국은행 홈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이 볼록 인쇄라는 잉크가 굉장히 특수하고요. 일반 상업적으로는 아예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유사하게 모사를 할 수는 있는데 구할 수는 아예 없는 상태이고요. 이 볼록 인쇄를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이 화폐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민간 기술과 대비했을 때 차이점이 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4개의 다른 기술의 인쇄 방식으로 화폐에 들어있는 다양한 기능들과 그리고 작동해야 되는 ATM에서 보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인쇄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홀로그램 반짝반짝하는 이 홀로그램은 부착하는 기술입니다. 인쇄와 별개로 부착을 해서 이 전체 화폐를 이제 제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굉장히 큰 용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기계로 전수 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오류가 나온 것들은 또 사람이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굉장히 품질 수준이 높게 지금 최종적으로 만나시는 형태가 되겠고요. 저희한테는 검사 공정도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지폐의 어떤 수명이라고 할까요? 한번 발행이 되면 어느 정도나 사용을 하나요? 기간이? 화폐는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이제 또 더러워지고 훼손되기도 해서 이제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은행은 매년 유통 수명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만 원권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만 원권 같은 경우에는 11년 정도를 추정을 하고 5천 원권이랑 1천 원권 같은 경우에는 약 5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네, 5천 원이랑 1천 원권 같은 경우에는 거스름돈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액 거래들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혹시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문구점에 가서 뭘 사거나 할 때 고액권보다는 1,000원짜리 용돈을 그렇죠. 들고 가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1,000원짜리나 5,000원권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훨씬 더 짧습니다. 21년도에 이제 폐기된 손상화폐 규모가 2조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낱장으로 쭉 이으면은 5만 200여 킬로미터가 나오는데 경부고속도로 6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정도가 되겠고 위로 쌓으면은 13만 미터가 넘어갑니다. 에베레스트 산 15배 높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돈의 이제 양으로 따지면 사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가끔 보면 돈에 이렇게 개인적인 메모하시는 분들 네,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도 하면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돈을 좀 깨끗하게 소중하게 쓰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폐 속에 담겨진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화폐 이야기를 할 때 빼놓으면 섭섭한 이야기가 있죠. 지폐 속에 그려진 위인들, 그 속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박창현의 호기심 돋보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기심 돋보기에 불이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을 위해서 한번 저희요?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두 분은 빼고요. 전문가시니까요. 제가 알겠습니다. 감히 드릴 수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지폐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을 담아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존경받는 과학자들을 화폐 속 인물로 선정하는 일도 굉장히 흔하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문제.
전 세계 지폐에 그려진 수많은 과학자들 중에 두 나라의 지폐에나 들어간 과학자가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네. 보기는 3개니까 잘 한번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1번 아인슈타인. 유력한 후보죠. 너무 네. 유명합니다. 2번 마리 퀴리. 네. 그리고 3번 벤자민 프랭클린. 네, 세 분 다 너무 유명한 과학자신데 과연 두 나라의 지폐에 들어간 과학자는 어떤 분이실까요? 네. 저 사실 정답을 외칠 때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3번으로 정정합니다. 3번 벤자민 프랭클린 네. 하셨습니다. 저는 아인슈타인으로 가겠습니다. 아인슈타인. 네. 네. 정답은 설마 2번. 네, 오! 마리 퀴리입니다. 네, 어느 나라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사진으로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오늘만 제가 사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내드립니다. 자. 보내드립니다. 자, 두 분 잘 받으셨어요? 네, 박사님 예. 받으셨나요? 네. 어떤 네. 게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네. 오. 지금 지폐를 보시면 500 그리고 2만이라는 숫자와 함께 지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나라 지폐거든요. 네. 팀장님, 이 두 나라의 지폐에 그려진 과학자는 마리키리가 유일하다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마리키리는 최초 노벨상 2회 수상자 여성 과학자인데 처음에 그 폴로늄과 라듐이라는 방사성 원소의 이런 존재를 이제 파악을 하게 돼서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원소들을 발견한 그런 성과로 화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폴로늄이라는 그 명칭도 폴란드 태생이에요. 그래서 조국에 대한 이런 애정 때문에 폴로늄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화폐도 500프랑하고 이제 결혼하고 연구를 계속한 나라는 프랑스 국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500프랑하고 조국인 2만 그 지워티라는 화폐 단위에 지금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프랑스와 폴란드 두 나라의 지폐에 들어갔는데요. 혹시 아인슈타인과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느 나라 지폐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나요? 벤자민 프랭클은 지금 갖고 계시는 100달러, 가지고 계시는 아니시죠? 모두가 많이 확인하시는 100달러에 지금 이제 들어있게 되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사람들도 대통령이라고 오해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성과나 업적이 많으신 분이고, 심지어는 과학자기도 합니다. 네. 피레침 같은 부분도 발견을 하기도 했고요. 아인슈타인은 이 국적은 사실 태어난 건 독일이에요. 근데 국적은 몇 번 옮겨서 마지막에는 사실 미국 국적이었는데 유태인한테는 큰 자부심일 겁니다.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의 화폐에 리로트라는 파운드에 아마 1970년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지폐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500년 그 찬란했던 역사를 빛내는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지폐에 넣어놨는데요. 네. 여기서 문제. 우리나라 화폐에 담겼던 위인들 중에 얼굴이 한국인 같지가 않아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결국 발행 5년 만에 새로 그린 초상화로 도안을 대체한 위인이 있습니다. 자, 과연 누구일까요? 자, 이번에는 객관식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제 수많은 우리나라 지폐들 중에서 등장하는 위인들이 딱 정해져 있죠. 어떤 위인분이실까요? 5년 만에 바뀌었다고 하니까 네. 5만 원은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세 가지 종류로 줄어들죠. 1,000원, 5,000원, 만 원. 음. 저는 세종대왕을 선택하겠습니다. 만 원. 세종대왕님. 네. 네. 왠지 세종대왕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자존심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요. 네. 두 분 다 학창 시절 때 역사 공부를 좀 소홀히 하셨나 봐요. 제가 감히 이런 아니에요.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정답은 율곡이였습니다. 율곡이 네. 5,000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아니 대체 한국인 같지 않아서 논란을 일으켰다니 하계사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경제가 발전하면서 1972년도에 한국은행은 고액권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5,000원짜리를 발행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도안으로 사용된 인물이 율곡 2였습니다. 제가 또 지폐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아, 네, 이 화폐입니다. 이 화폐를 보시게 되면 율곡 2의 모습이
콧날이 오똑하고 눈매가 굉장히 그러네요. 날카롭습니다. 네. 네, 우리 그렇죠. 팀장님 닮으셨어요. 우리 그렇죠. 팀장님 닮으셨어요. 네, 마치 예. 꼭 서양 사람 같은 모습을 맞아. 보여서 서양 율곡이다라는 그런 논란들이 오, 있게 네. 됐고 그리고 5년 뒤에 그래서 표준 영정이라는 걸 채택을 하게 되고 네. 이종상 선생이 만든 도안을 바탕으로 해서 초상화를 네. 바탕으로 해서 화폐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화폐들이 이 화폐에 사용되는 인물들이 그대로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제조하는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종판 그 화폐를 찍어내는 기술인 이제 종판이라는 게 판이 있는데 그 판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제작을 의뢰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왔는데 이제 영국 사람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 자기네들 얼굴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런 소문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은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율곡 2 그 생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상이 모셔져 있는데 그 김정숙 조각가가 제작한 이제 화면으로 보시게 되는데 김정숙 조각가가 제작한 그 율곡 2의 동상의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돈을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뭐 아무리 그 외국인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 모습으로 해서 만들어 갖고 오면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이 그걸 승인해 줄 리는 없잖아요. 네. 네. 국민들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지폐 속 도안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지폐 속에 들어가는 인물들을 보면 굉장히 유명하거나 또 우리나라에 기여를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유명한 인물이 아닌 정말 평범한 일반인을 지폐 속에 등장시키기도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1962년도에 발행한 발음도 어려운데요. 개갑 백환권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백환. 예, 백환인데요. 이제 화면에서 네. 보시는 것처럼 그 백환인데 오. 이제 예. 그 인물을 보시게 되면 두 분이 계신데요? 네,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분은 색동 저고리를 입은 어린 아이의 모습이고 여성의 모습이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담고 있는 모자상인데 그 당시에는 유력 정치인의 아내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냥 일반인의 모습을 담은 이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들고 있는 책 같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 전자로 통장을 만들기 때문에 모르지만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 돈을 가지고 가거나 은행에 돈을 가져가면 수첩 같은 데다가 수기로 작성을 하고 옆에다 작은 도장을 찍어줬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손에 들고 있는 게 그 저금 통장입니다. 아, 저게 통장이에요. 네, 저축 통장을 들고 기분 좋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1962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저축을 장려를 할 목적에서 저 화폐를 저렇게 해서 도안으로 해서 만들어 사용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 화폐는 만들어지고 나서 유통되고 나서 25일이 지난 후에 1962년 6월 10일 날 환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으로 제2차 통화 조치가 있으면서 저 화폐는 우리나라 화폐 역사상 가장 최단명 화폐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25일만 유통이 됐던 건가요? 네, 25일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도 지금 별로 많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폐를 보면은 지폐 속의 인물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폐 속 인물들과 만나본 박창현의 호기심 돋보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폐 속 인물에 관한 재미있는 뒷이야기를 저희가 만나봤는데 지폐 속 도안을 인물로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물론 그 나라를 빛낸 위인을 담아서 나라의 정체성 그리고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또 다른 의외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뭘까요?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별하려면 진짜 돈을 잘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상으로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람을 기억하는데 훨씬 기억이 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항상 초상을 은행권의 어느 나라든지 초상을 이제 은행권의 대표 주제로 선정을 했고 당연히 그 나라의 문화를 반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세세한 선들이 일반 상업용 인쇄로는 그것을 유사하게 모사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다 그런 이유로 적용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는 상업용 인쇄기의 수준이 너무너무 올라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씩은 간격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네요. 위변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최현균 팀장님의 전문 분야 위변조 방지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5만 원권 같은 경우 현재 22개의 요소들이 들어있게 되는데요. 이거 하나하나가 위조범들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네. 그 한 도둑을 10포졸이 못 잡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2개 많은 기술 요소를 넣어놓고서 이 부분들을 심리적으로 저항을 주는 거죠.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위조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이제 신호를 주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많이 기술을 넣어놔야 위조를 그 아주 유사한 가짜를 막을 수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나오신 김에 5만 원권에 어떤 위조 방지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저희가 평소에 알아두게 되면 또 이제 이 화폐가 진짜가 맞는지 확인도 해볼 수 있고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하나씩 같이 보시면서 저희가 한번 볼까요? 예. 네. 자, 보기를 감사합니다. 네. 아, 용돈 맞는 기분이네요. 제품입니다. 네. 여기 복이라고 아. 써져 있어요. 네. 예, 저는 허락받고 보기가 안 써 있어요. 지금 가져 나왔습니다. 진짜인가요? 예. 이거 안 써 있으면 안 써 있는 거는 안 써 있으면 진짜 진짜죠. 돈이고.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네. 복이라고 써 있는 거는 저도 허락받고 갖고 나오는 건데요. 저희가 실험품과 또는 매년 만드는 것들을 샘플을 보관을 하고 오. 나중에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샘플입니다. 네. 우선 보시면 사실 저희가 주로 연구하는 부분은 비중이 공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공개하지 못하는 것들은 주로 금융 자동화 장비, 그러니까 ATM 같은 요소에서 이제 읽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ATM에서 가짜 돈이 나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쵸. 네. 눈으로 보실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요. 먼저 좌측에 보시면 D형 홀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짝반짝하면서 예쁜 컬러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것은 물리학적으로는 이제 회절이라는 원리로 예쁜 컬러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원리가 되겠고요. 저희가 가짜 돈을 가끔 보게 되면 여기에 집에서 쓰시는 알루미늄 호일을 부착을 하는 예전에 좀 저급한 수준의 위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혼돈하시지 마시라고 여기를 네.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는 5만이라고. 숫자도 보이고요. 네. 태극 마크도 태그마크도 보여요. 네. 변합니다. 그리고 뱅크 거기에 오브 코리아도 있네요. 지도도 들어있고요. 와. 이런 지도도 것들을 있네요. 조금만 확인하시면은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이 위조 지폐를 빨리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살짝 보니까 건곤 가미도 있는데 맞나요? 아 너무 관찰력이 좋으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제 시선을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면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안에 여기 입체 부분 노출 은선이라고 들어 있는데요. 오. 우와. 위아래로 움직여요. 움직이시면 안에 있는 형상이 좌우로 움직입니다. 좌우로 네. 움직이네요. 그리고 우와. 네. 이번엔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형상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네. 처음 이게 알았어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기술이고요. 이걸 확인하시면은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거는 못 따라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위조가 제일 안 나온 기술입니다. 와. 와. 이거 정말 신기하죠.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모를 것 같아요. 네네. 예. 한 번도 몰랐어요. 진짜. 이거를 보셔야 된다고 넣어놨는데 모르시면은 저희가 서운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많이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많이 설파하고 다니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 보시면요. 방금 말씀드린 두 요소 사이에 보시고 밝은 빛을 비춰보시면 아. 안에 이제 초상에 있는 인물이 그대로 들어 계시고요. 네. 그 옆에 네. 보면은 숫자 5라고 조금 더 강한 명암으로 확인되는 그러네요. 것이 보입니다. 이제 이건 저희가 숨은 그림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집에서 쓰시는 뭐 예를 들어 A4 용지라든가 용지를 가지고서 위조를 하지 못하도록 넣어놓은 대표적인 이 위조 방지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폐, 화폐를 위조하는 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렵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위조 지폐 청정국 중에 한 곳입니다. 오. 한국에서 위조 지폐가 발견될 확률은 100만 장당 0.0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와.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40여 장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유로 같은 경우에도 한 20장 정도가 되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만큼 위조 지폐가 발견되는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역대
사건이 한번 발생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77246이라는 사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네. 처음 들어봅니다. 화폐에 일련 번호가 적혀져 있는데 네. 네, 여기 화폐 일련 번호에 77246이라는 공통된 번호를 들어가 있는 위조 지폐가 5,000원짜리 중에 있었습니다. 네, 5,000원짜리를 한 2억 5천만 원어치 정도, 한 5만여 장 정도를 2005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한 8년 동안 유통을 시켰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하셨던 분인데 실직을 하시고 나서 그 기술을 위조 지폐 만드는 데 다 쓰셨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만드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이제 지문이 찍히면 안 되기 때문에 수술용 장갑을 사용을 하면서 그 제작을 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운데에 있는 번호 77246은 자신만의 고유 번호를 집어넣고 앞뒤 번호의 번호들은 기호와 번호는 새로운 번호로 생성을 하셨어요. 와. 생성을 했었죠. 이렇게 만든 위조 지폐를 5,000원짜리 위조 지폐를 가지고 가서 잔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한 슈퍼마켓에 가서 이 5,000원짜리를 주셨어요. 슈퍼마켓 사장님은 입금하는 과정에서 이게 위조 지폐임을 확인을 하게 된 거고 그 번호를 카운터에다가 잘 적어두셨어요. 잘 적어두고 계셨다가 다음에 그 사람이 나타나면 아니면 다음에 위조 지폐가 나오면 찾아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 위패범이 다시 결국 한참이 지나고 나서 그 슈퍼마켓을 방문을 하게 됐고 아무 생각 없이 그 화폐를 그대로 냈는데 이 슈퍼마켓 사장님께서 77246 하고서 희대의 위패범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위패범이 능력이 참 좋았던 분인 것 같은데 그 능력을 네. 다른 데 쓰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아쉬움이 있네요. 하지만 결국은 잡히게 되니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패는 장난으로라도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여기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네. 제 진심을 담아서 예. 화폐 위조나 변조 행위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위조 변조된 화폐임을 알면서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꼭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마치 창과 방패처럼 위조 화폐를 만드는 사람과 또 그걸 막기 위한 사람들의 쫓고 쫓기는 싸움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화폐 위변조 방지하는 역사를 거슬러서 한번 올라가 볼까 합니다. 배익렬의 잡학사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뭔가를 준비해 왔습니다. 동전이네요. 네, 동전입니다. 마술쇼? 마술쇼? 네, 아닌가요? 제가 간단하게 마술을 정말 할 줄 아는데 한번 진짜요?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자, 사라졌죠? 여기 있습니다. 이런 네, 일단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 네, 여기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 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00원짜리 그리고 500원짜리 네. 동전인데요. 잘 보시면 테두리에 톱니 모양의 바퀴 있는 거 보이세요? 있어요. 네네네, 톱니 있습니다. 모양 있죠. 네, 이 톱니 모양은 무려 17세기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과거 17세기 영국은 유통 중이던 주와 연립 중 한 립 이상이 가짜였다라고 할 정도로 화폐 위조의 황금기였습니다. 이때 위조 화폐 유통을 막기 위해 동전 테두리에 그렇게 톱니 바퀴를 새기자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이 있고, 여기서 잠시 문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과학자인 톱니바퀴를 만들자라고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주관식입니다. 힌트 주관식. 하나 드릴까요? 네. 네. 사과 정도면 정답. 정답. 뉴. 뉴턴. 네. 맞습니다. 네. 만유인력의 법칙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한 아이작 뉴턴이 동전의 톱니 모양을 생각해낸 사람이다. 저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네. 어찌된 일인지 한번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영국의 금과 은이었으니까 이걸 갈아서 쓰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대륙 쪽, 프랑스 쪽으로 그리고 중국 쪽으로 시대 차익을 거뒀다고 해요, 그때.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톱니바퀴를 넣게 됐고요. 이 아이디어로 조폐공사 감사가 되셨어요. 1696년에. 그전에는 대학 교수로 계셨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예전에 읽다 보니까 급여가 4배가 올라갔답니다. 와. 교수님에서 감사님으로서 4배가 올라갔고요. 3년 후에는 지금 사실 조폐공사 사장이죠.
조폐공사 국장까지 이제 진급을 하게 됐는데 월급이 다시 8배가 또 뛰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굉장한 위패범을 잡았습니다. 사실 톱니를 하나를 만들려면 누군가는 위조를 해서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이러한 절삭, 가공 기술들이 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원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런 고려를 했을 때 네. 가장 적정 기술로 지금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실 어느 나라나 이 돈에는 톱니바퀴가 지금도 여전히 있을 겁니다. 사실 대단한 거죠. 300년이 네. 넘도록 적용이 된다는 것은요. 이제 현대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위변조가 어려운 지폐 중 하나, 호주의 지폐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호주의 지폐는 1988년부터 세계 최초로 이것을 재료로 지폐로 만들었습니다. 과연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두 번째 퀴즈고요. 주관식입니다. 네 글자죠? 네 글자. 오,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창현 씨 정답은 뭘까요? 네 글자요? 네 글자입니다. 최근에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에서도 이것을 주제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이게 생각나네요. 그냥 이제 딱 기억을 하시기를 피피 좋아 PS 나빠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피피 좋아 PS 나빠. 피피 좋아 PS 나빠. 네. 생각나셨나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정답은 하나, 네. 둘, 셋. 플라스틱.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플라스틱으로 지폐를 만든다? 이 내용을 좀 처음 들었는데 우리 하계사님 설명 네.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오. 호주 달러인데요. 우와. 네, 지금 한번 만져보시면 네, 네. 처음 봐요. 네, 호주 달러 한번 꺼내서 한번 만져보시면 우와. 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이랑 좀 다르게 네. 플라스틱 폴리머 지폐입니다. 1988년도에 호주에서 최초로 이 폴리머를 양산을 시작을 했고 지금은 호주 외에도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국가에서도 이렇게 폴리머로 이제 화폐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폴리머 화폐 같은 경우에는 물에 젖어도 훼손되지 않고 그리고 특정 부분 보시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투명 창을 만들어서 네. 만들 수 있어서 위조 방지에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에 약하다라는 단점도 있고 이제 제조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5만 원짜리 은행권을 발행을 할 때 이 폴리머 화폐를 고려를 하긴 했었는데 예, 특허 비용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화폐를 도입을 함으로써 이제 ATM기 교체라든지 그런 사회적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우리 한국은행도 이 폴리머 화폐의 도입을 결국 이제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주 달러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호주 달러는 별도로 앞뒷면이 없습니다. 한쪽이 앞면일 수도 있고 한쪽이 뒷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화폐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가 앞면, 여기가 뒷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다른 나라들의 화폐들도 다 앞뒷면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예. 호주 화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 특징이 한쪽 면에는 남성이 들어있고 한쪽 면에는 여성이 화폐 도안으로 들어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성평등이 화폐 속에 등장하게 된 이제 국가가 호주 화폐입니다. 그래서 앞뒷면이 별도로 없습니다. 네. 와.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폐, 종이, 또 면, 또 플라스틱 앞으로는 다양한 소재로 지폐를 이 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화폐에 대한 역사를 잠시 나눠봤는데요. 배익렬의 잡학사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다가올 미래엔 지금과 같은 화폐 형태가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또 그런 의문도 갖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사실 요즘은 화폐를 정말 잘 안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카드 때문에. 네, 카드도 있고 또 맞아요. 인터넷 뱅킹도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폐를 사용한 게 언제적이지 생각해 보니까 그 초등학교 앞에 그 떡볶이 집에서 컵떡볶이 사 먹을 때 1,000원권을 내민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폐를 잘 안 쓰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동전이나 지폐가 박물관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서 현금 없는 상점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현금 없는 은행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각국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 저희 한국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의 모습은 정확하게 이제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물 화폐는 함께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디지털 화폐는 지금 실물 화폐에 대한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 정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금이 유일한 지불 수단인 사람들도 있으세요. 이제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카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핸드폰으로도 결제도 하고 많이 할 수는 있는데 고령층이라든지 청소년 계층이라든지 어린이 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화폐가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층들이시고요. 그리고 혹시 카페나 그런 데 가셨을 때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셨는데 포스기가 고장이 나서 아니면 인터넷이 불량이 나서 사용을 못 하셔서 오늘은 현금밖에 안 됩니다. 라고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죠? 있어요. 네, 그런 경험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경험들 때문에 화폐는 계속해서 아마 같이 공존해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요 얘기는 남기고 싶다 하는 말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한류 열풍도 있고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계속 부국이 될수록 이 위조 지폐에 대한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위조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좀 낮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제 위폐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금 없는 사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공존을 할 거고요. 이 위폐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화폐 같은 경우는 전 위조가 충분히 나올 그런 요인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어서 국민들께서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쉽게 분간하실 수 있으니까 개인의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 측면에서 저는 화폐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요소 하나를 왜 그런지를 이제 조금 더 알게 되고 나면은 과학이라는 어떤 이론 측면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관찰 대상이지 않을까 싶어서 국민들께서 그냥 자세히 보시는 습관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5만 원 지폐만큼은 정말 위폐를 잘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도 그러시죠? 저도 많이 배웠고 네. 한번 실생활에서도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아까 돋보기로 봤었는데요. 돋보기로 보지 않아도 맨눈으로도 쉽게 그쵸? 구분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화폐를 볼 때 액면 가치를 따지기보다 가끔은 그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화폐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돈이 조금 더 가치 있고 조금 더 소중히 여겨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